전기차 차주들을 제일 골치 아프게 하는 건 아무래도 충전일 겁니다. 집밥이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다른 지역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아니면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전기차 충전소가 근처에 있는지 알아보게 되거든요.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은 휴게소를 무조건 들러주기도 해야 하고요. 사실 아무도 답을 모르는 영역이긴 합니다. 전기차가 진짜 미래를 위한 답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갑론을박이 여전히 치열하잖아요.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갑론을박이 여전하다는 건 전기차라는 게 확실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동차 회사들도 돈을 벌려면 무조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모든 제조사들이 전기차에만 올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는 충전이 필요 없는 친환경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이미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를 미래 영향력의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는 미래에도 살아남을 거다. 그렇지 못한 회사는 도태될 거다.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브랜드는 뒤늦게나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가 하면 어떤 브랜드는 아예 기존에 만들던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기하고 전기차만 만들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겁니다. 소비자들은 관전자 입장이잖아요. 아직도 전기차를 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반대로 전기차를 타본 사람들 중에서는 내연기관차로 절대로 못 돌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기차로 모두 전환하는 건 불가능하다부터 시작해서 전기차는 완전한 친환경차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충돌 유형도 다양합니다. 이 와중에 유럽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내연기관차를 모두 퇴출시킨다더니 결국은 내연기관차를 살려두는 걸로 발표가 나왔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게 이퓨얼인데 우리말로는 친환경 합성 연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퓨얼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차는 판매를 해도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건 사실상 모든 내연기관차를 살려두겠다는 소리입니다. 이퓨얼 연료는 가솔린차부터 경유차, 심지어 선박이랑 항공기, 제트기까지 모든 운송수단에 쓸 수 있거든요. 주목할 만한 이유는 또 있죠. 유럽은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각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건데 IRA 때문에 시끄러운 미국은 오히려 전기차 판매 비율이 12.3%에 불과했고 유럽은 46.3%에 달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발표가 나온 것도 주목해야 하지만 이제는 유럽연합 차원의 발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원래 이퓨얼 연료 분야의 선구자로 포르쉐가 꼽혔습니다. 작년 4월에 이퓨얼 생산 설비 개발에 투자를 결정했고 12월부터는 칠레 공장에서 실제로 이퓨얼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료를 쓰는 콘셉트카도 올해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했죠. 비전 357이라는 이름을 가진 차였는데 이제는 포르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텔란티스도 이퓨얼 시장에 뛰어든다고 선언했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현대차도 아우디 아람코랑 이퓨얼 공동 연구 협약을 맺고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오일뱅크 같은 다른 국내 기업들도 이퓨얼 연료 개발을 하거나 이걸 활용한 선박 개발을 하는 형태로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전기차가 아니라 오히려 내연기관차가 계속해서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꽤 방대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체 이퓨얼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소통센터에도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퓨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합성 연료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든 합성 연료이기 때문에 기름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친환경 연료라고 불리는 겁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은 다음에 이걸 이제 이산화탄소나 질소랑 결합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탄소 배출량입니다. 이 연료를 쓰는 자동차의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반 내연기관차가 100이라고 하면 얘는 20에서 40% 정도만 배출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친환경이라 불리고 있는 이유는 이퓨얼 연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랑 질소를 대기 중에서 포집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기 중에 있는 걸 가져다 쓰는 거라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걸 회수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사실상 제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석이랑 화학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가솔린차, 경유차, 심지어 항공기까지 이 연료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퓨얼 항공 등유랑 일반 연료를 혼합해서 운항에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기도 했고요.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장점은 뭔가요? 전기차보다 해결 과제가 훨씬 적다는 거죠. 전기차는 배터리 효율 극대화라는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한계가 뚜렷합니다.
수용차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당장 1톤 화물차도 주행거리가 안 나오고 대형 트레일러나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까지 배터리로 운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일단 주행거리가 나오려면 배터리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 단가가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이퓨얼 연료는 첫 번째 과제 자체는 전기차랑 똑같습니다.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건데 이퓨얼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 분해를 한 다음에 수소를 생성하고 이산화탄소랑 결합해서 연료만 만들 수 있으면 굳이 배터리 전기차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런 것도 발표했습니다. 항공기를 운항할 때 이퓨얼 연료 혼합 비율을 점차 늘려가겠다는 목표인데 2025년까지는 2%, 2040년까지는 32%, 그리고 2050년에는 63% 비율로 늘려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까지만 해도 별다른 얘기가 없다가 왜 갑자기 일어나는 건데 상용화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퓨얼 연료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입니다. 원래는 2030년 상용화 단계까지 가도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보다 4배 이상 비쌀 거라는 계산 때문에 사실상 상용화가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상용화가 되더라도 고급 휘발유 개념으로 슈퍼카 같은 일부 비싼 차들, 그리고 이런 비싼 차를 만드는 회사만 이퓨얼 산업에 진출하면 된다는 전망으로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기존까지 나오던 이퓨얼 생산 가격 전망 그래프인데 지금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2050년이나 돼야 휘발유랑 가격이 비슷해질 거라는 거였는데 다른 기업도 아닌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퓨얼 전기차 중장기 수요 위협 요인 보고서라는 걸 발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동차 산업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있는 내연기관차를 싹 다 전기차로 전환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조 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내연기관차를 죄다 이퓨얼 연료로 대체하도록 하는 데에는 3천억에서 4천억 달러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무려 20배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기차 산업에 20배 넘는 돈을 들일 바에 차라리 이퓨얼 산업 개발 비용을 확 늘려서 상용화를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겹치기 시작한 게 배터리 소재 공급의 한계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2차 전지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일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죠. 이게 뭐냐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건데 2030년 이후로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원자재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배터리 제조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결국은 배터리 수요와 공급에 문제를 일으킬 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퓨얼 연료 쪽은 연료 가격만 낮추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냥 자동차는 기존처럼 만들고 연료 가격만 낮추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시장 경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데 다들 혈안인 것처럼 이퓨얼 연료도 기업끼리 경쟁을 하면 가격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명품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사용해야 하는 필수제잖아요. 그래서 점유율과 공급망을 누가 많이 확보해서 방리담의 형태로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포르쉐랑 스텔란티스 같은 자동차 제조사들도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정유사들도 이 시장을 가만두진 않을 겁니다. 심지어 현대차도 이쪽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작년 11월쯤에 사우디 아람코랑 이퓨얼 협업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대량 생산할지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현실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포르쉐는 초기 연구 단계에서 연간 13만 리터의 이퓨얼 연료를 생산하겠다고 계획했고요. 2025년 이후에는 연간 5,500만 리터, 2027년에는 5억 5천만 리터까지 생산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량 생산이 기업별로 가능하게 되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라서 판매 가격도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더 쉽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하는 게 아직 전기차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항상 전기차 판매량만 따로 봐서 엄청나게 압도적인 시장처럼 느껴지는 거지. 당장 IRA로 날린 미국만 봐도 2030년이나 돼야 전기차 판매 비중이 60%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망일 뿐이지 확정된 수치가 아니잖아요. 만약 이 전망대로 전기차가 전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 소리는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40% 시장은 여전히 내연기관차 판매 시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탄소 중립을 포기하는 거냐? 이건 또 아니란 말이죠.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면서 탄소 중립까지 실천을 해야 하는데 이건 하이브리드 차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40% 정도 되는 내연기관차 시장을 채우려면 이퓨얼 연구를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전동화 전환이 느린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항공산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둘 다 목표는 똑같습니다. 전기차도 결국 환경을 위한 변화였고 이퓨얼 내연기관차도 환경을 위한 방향인 겁니다. 하나 확실한 건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유럽이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이퓨얼 산업
산업에 더욱 집중할 거란 말이죠. 얘네는 사실 이것만 성공하면 자동차 시장을 계속 잡아갈 수 있는 거고, 종류별로 모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현대차까지 이쪽 시장에 뛰어들었으면 2030년까지 남은 7년 동안 주유소에 새로운 연료가 등장하는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주제는 특히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